오늘 울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9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우버스 매각 합의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이대로 회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역 공약 추가 제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역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울산지방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9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들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올라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직원 정리해고 등으로 갈등을 빚던 대우버스 노사는 지난 6월 고용 승계를 보장한 공장 매각에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추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대로 회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 끝에 고용 승계를 보장한 공장 매각에 합의한 대우버스 노사. 노사는 정리해고 철회와 조합원 복직에 합의하고 1차 매각 목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회사가 팔리지 않자 사측이 베트남 이전을 목표로 울산 공장을 파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매각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노조 측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떤 회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조차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노동자들은 1년여 만에 일터로 돌아갔지만 일감이 부족해 절반만 출근하고 절반은 순환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매각만을 기다리다간 생계를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를 사겠다고 나선 곳이 없어 노조와 논의할 게 없었고 2차 목표 기한인 내년 6월까지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모자그룹이 대우버스를 인수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판매 부진 등으로 발생한 적자는 1,600여억 원. 자동차 업계는 대우버스가 매각에 실패하면 결국 베트남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요즘 기업의 회식 문화, 워크숍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술자리가 아닌 소규모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는 문화회식이 인기입니다. 울산 재발견 윤수미 리포터입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 퇴근 후 사람들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공방으로 향합니다. 한 달 동안 수강을 하지 않아도 평소 관심이 있던 공예를 하루 만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다들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세대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내 방을 꾸밀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많은 만족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마크라메는 서양식 매듭 공예입니다. 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을 이용해서 끈으로 매듭을 엮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취미를 즐기며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즐길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만들기를 한다 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같이 소담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와 차 전문 교육 공간.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커피와 차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추출한 홍차를 비교해 향미를 찾고 마셔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지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동료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에 나가기가 꺼려진다면 집에서 이 같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원하는 수업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재료가 담긴 키트가 집으로 배송이 오는데요. 동영상을 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해보고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요즘 같은 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에 단순히 먹고 즐기는 회식 대신에 나만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문화회식으로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윤수미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705명이 됐습니다. 이 중 3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들에 대한 변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인구 대비 3차 부스터 접종률은 24.7%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10대 공약을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추가 공약 제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무거, 언양, 양산으로 이어지는 광역 국가철도 신설과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무료화, 온종일 돌봄센터 설립 등 16건의 공약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본부 인원을 330여 명으로 확충한 민주당 울산 선대위는 노동자와 공조직 본부 구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제20대 대선을 대비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총괄선대위원장에 김기현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 겸 총괄본부장에 권명호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울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순쯤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4년 만에 최대폭인 7.76%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식 가격에 따르면 내년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76%로 올해 7.51%보다 0.25%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도 울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5.04%로 올해보다 1.7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울산의 월간 수출액이 60억 달러대에 안착하며 올해 총 수출액이 2015년 수준을 넘어 6년 만에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전달 대비 28.9%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해 석 달 연속 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의 누적 수출액은 669억 1천만 달러로 마지막 12월 수출액을 합치면 지난 2015년 72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1월 1일에도 울산 지역 각 지자체의 해맞이 행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울주군 간절곶과 동구 대왕암공원, 중구 함몰로 등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간절곶에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됐고 울산 MBC는 새해 아침 일출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